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지역사회복지론 단원별 문제풀이 제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강의는 여러분 교재에 보면 여러가지 내용이 적어져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념, 유형에 대한 이해, 첫 번째 지역사회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역사회 복지가 무엇이냐,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대한 이해까지 알아보고요. 지역사회 복지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어떤 개관을 보고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이론적인 기초가 있는데요. 생태학 이론이나 자원동원 이론이나 사회체계 이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러한 이론적인 기초에 대한 이해를 마지막 부분에서 풀어볼 것입니다. 25문제인데 이번 시간에는 13문제를 전반부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시죠. 자, 1번 문제는 실천 주체, 주체의 동그라미요. 실천 주체가 예를 들어서 가족이다 그러면 가족주의가 될 것이고 국가다 그러면 국가주의가 되겠습니다. 비용 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 부담을 가족이 하느냐 국가가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족주의와 국가주의가 나눠지는데 국가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쉽게 풀 수 있는 것이고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가족지향적 보호를 강조한다. 힌트 나왔죠? 개인의 독립성, 이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독립성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성에 기초로 해서 가족지향적인 보호를 한다. 당연히 가족주의가 됩니다. 국가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다? 가족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성이 다른 선택의 기회를 희생당하면서 보호의 제공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성은 소수자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소수자에 들어가는 것이 여성부인들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별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선택의 기회를 희생당하면서라고 했으니까 자, 차별적인 요소를 없애라라고 하는 거죠. 차별철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별철폐는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주의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보장, 소득 보장이 되겠죠. 보장돼야 된다. 당연히 국가주의입니다. 국가의 개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기술과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가 제공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술과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회균등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죠. 이러한 기회균등은 바로 국가가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국가주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보호의 체계는 보호를 제공받는 개인의 욕구와 그 다음에 취향에 맞추어져야 됩니다. 이 보호를 할 때 욕구나 취향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국가주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대개 이제 국가주의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통합적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1번에 가족주의와 국가주의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 출제해 봤고요.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쉽게 접근하시면 돼요. 해설에 장황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한 번만 쭉 정독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1번 문제 답은 1번이 답입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2번 문제는 던햄이란 학자가 나왔고요. 던햄이 말한 지역사회 유형화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거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앞부분만 봐도 알아요. 즉 인구의 크기에 따른 기준이 있고 경제적 기반에 따른 것이 있어요. 정부의 행정구역에 따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에 따른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던햄은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능적 기준은 해당 사항이었기 때문에 답이 4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연결을 보세요. 연결이 혹시 틀린 게 있는가? 자, 크기라 했으니 바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 같은 경우는 광산촌이나 산촌이나 어촌입니다. 자, 어떠한 것을 주로 해서 경제적인 어떤 생활을 하느냐, 경제적인 기반을 이루고 사느냐라는 것이 바로 광산촌, 산촌, 어촌, 농촌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특광도, 시군구가 행정구역이라 알 수 있죠. 읍면동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행정구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계, 문화계, 종교계를 뭐라고 해요? 네, 기능적 기준이라 합니다. 기능적 기준은 공통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공동체. 자, 여러분들은 모두 사회복지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교육계나 문화계나 종교계도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사회적 특수성입니다. 인구 구성의 특수성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시 저소득층 분들이 많이 산다. 그러면 도시 저소득층 지역.
외국인들을 많이 산다. 외국인촌, 할렘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2번에서 더nem이 이야기한 거 아닌 거 찾아라 라고 하는 거니까 4번이 답이 됩니다. 연결은 다 맞습니다. 연결은 맞지만 4번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번 문제는 지역사회 개념이 나왔습니다. 다음 중 지역사회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일정한 지리적 구역을 전제로 끊어요. 일정한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집합체. 예, 맞습니다. 이거 지역사회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지리적 영역이네요. 그래서 땅지자를 쓸 수 있고요. 지역사회 복지에서 의미하는 지역사회는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기능적 의미는 앞에서 우리가 풀었습니다. 공통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개 했죠? 직영계자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띤 지역으로의 지역사회는 주민들 간의 합의성이나 그 다음에 일체감이나 공통의 관심, 가치 이런 것들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띠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동질성을 띤 지역으로의 지역사회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지리적 의미의 영역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질성이라 그랬으니까 바로 기능적 의미도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합의나 일체나 공통의 관심, 가치 이런 것들이 강조될 수 있겠네요. 기능적 지역사회는 끌어봐요. 다양하고 상이한 관심과 이해관계로 형성된 공동체다. 틀렸습니다. 제가 다양하고 상이한이 아니라 공통의 관심과 그랬어요. 공통의 관심과 이해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기능적 지역사회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지역사회가 지녀될 공통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땅지자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지역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영계, 공동체, 공동결속체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사회적인 상호작용도 필요하겠죠. 상호작용이 없으면 지역사회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지역사회 3대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리적 영역. 두 번째가 뭐라고요? 공동결속체. 이걸 연대감이라고 합니다. 공동결속체를 연대감이라고 하고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있었네요. 3번의 답은 4번.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번 문제는 다음 학자들이 주장한 끊어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견해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자, 학자들이 견해를 많이 이야기했죠. 맥릴이 이야기한 것도 있고 존스와 디마치가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요. 그 학자들은 참고하시고 이 내용 자체를 보세요. 지역사회 조직을 수행하는 구조는요. 가능한 복잡하거나 다양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단순한 게 좋습니다. 단순한 게 좋습니다. 지역사회 조직을 수행하는 구조가 복잡하면은 비효율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조는 가능한 단순해야 됩니다. 지역사회 복지는 꼭 필요한 주민에게 선별적으로 분배되어 이용돼야 된다. 아닙니다. 지역사회 복지는요. 모든 주민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모든 주민들에게 선별적이란 말이 아니라 공평하게 분배되는 게 좋습니다. 공평 분배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지역사회 조직에서 끊어요. 1차적 클라이언트는 누굽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지역 주민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지역사회 공동체가 됩니다. 예, 똑 떨어집니다. 네 번째, 사람과 집단들 간의 상호 독립성이 끊어요. 문제 해결의 동기가 돼야 된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상호 독립성이 아니라 상호 의존성이다 라고 해야 돼요. 제가 앞에서 뭐라 했어요?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호작용의 의미로 상호의존성이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은 끌어요. 그 자체로 목적이 된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죠. 지역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이죠. 우리가 집단사회복지 실천에서 집단도 하나의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조직도 지역사회 조직은 목적이 아니라 이게 바로 수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목적은 뭐냐? 삶의 질 향상이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역사회 조직을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4번에서 옳은 것 찾기였습니다. 답은 3번이 옳다. 오답 노트 잘 해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별표.
항상 옳은 것 찾기가 조금 더 어렵고 이런 문제가 최근에 많아지고 있습니다.